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유명한 요리사면서 식당 오너였던 피터 호프만 씨가 식당은 팬데믹 이전과 같아질 수 없고 같아져서도 안 된다고 쓴 글이 주목됩니다. 미국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슈로 거시적이기까지 합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집에서 일하는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도 중요한 미래 이슈가 됐습니다. 미 전국 쇼핑몰의 연이은 폐쇄는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도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서의 병상 부족과 어린이 감염이 늘어나는 때에 주지사들의 마스크 착용 금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교육구가 늘어납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하는 교육자의 봉급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달라스 모닝뉴스는 사설에서 주지사가 현실을 봐야 한다고 비난했고, 마이애미 헤럴드는 팬데믹 관련 최악 주지사들의 행정명령을 열거하고 그중에 으뜸은 플로리다 주지사라는 어피니언을 실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델타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계약을 해봐야 알게 되는 딜레마, 계약을 맞는 부모들을 망설이게 합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초당적인 기간 산업안이 통과됐고 민주당 상원은 거의 6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사회 안전망 확장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계 회사가 팍스에 이어 뉴스맥스와 원아메리카 네트워크도 부정선거라는 가짜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뉴욕에서는 앤드류 쿠머 주지사가 최근에 11명의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그 뉴욕주 검사의 수사 결과, 조사 결과에 대해서 11명 여성들에게 사과한다 이런 정도의 지금 그 뉴욕 주민을 향한 연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본인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성희롱을 하지는 않았다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들께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10분 전부터 연설을 시작을 했는데 본인이 완전히 잘못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의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 검찰이 조사를 한 그 같은 그 결과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길게 본인을 변명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반박한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그 뉴욕 주지사의 연설을 생중계를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주요 연설에 대해서는 수화까지 함께 해서 방영이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뉴스를 준비하면서 제일 나중에 봤기 때문에 얼만큼이나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감이 조금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으시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은 평소의 뉴스 편집 순서로 보면은 이 내용은 뒤에 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은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앞보다 더 많을 것 같아서 차라리 앞에 전해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식당은 절대로 팬데믹 이전과 같지 않고 같아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한인타운의 식당이라든가 꼭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든지 한인 식당이 전부 살고 계시는 지역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어피니언은 오늘 뉴욕타임즈에 실린 글인데 꼭 한인 식당들뿐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식당의 미래가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식당을 찾아가는 모든 손님들에게 해당되는 뉴스이기 때문에 전해드립니다. 피터 호프만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셰프였고요. 뉴욕에서 여러 그 사보이라든가 백포리라든가 백포리 웨스트 이런 식당을 1990년대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했고, 그리고는 그 뒤에는 새로운 추세인 뭐 farm to kitchen 해서 올게닉 재료로 사람들에게 뭐 다 음식을 배달까지 해주는 음식 재료를 이런 사업을 지금은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팬데믹 초기에는 수요에 문제가 있었다. 식당이 전부 문을 닫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셧다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최근에는 공급의 문제다.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다시 식당에 가기 시작하는데 식당은 스텝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픈을 하지 못하고 오픈했다가도 낮에는 저녁 시간까지 다른 때는 이제 음식 재료를 준비하면서 뭐 몇 분 손님 오시는 것도 받았는데 지금은 아예 문을 닫아야지 되는 노동력의 부족이죠. 그런데 본인이 나는 요리사이기도 했고 식당 오너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깊은 문제를 팬데믹 이전부터 알아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당은 기본적으로 변해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당 오너만 변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식당에 가는 손님들도 변해야지만 아주 그 적절한 그 환경에서의 식당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식당업은 이분은 뭐 유명한 셰프였고 뉴욕에서 식당을 운영했으니까 음식값이 비싼 식당이었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식당은 이윤이 적은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완전히 그 팬데믹 이전에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간 뉴욕에 있는 하이엔드 식당인데도 재료를 어떻게 하면 좀 싼 것을 사는가? 그렇게 해서 저임금으로 운영을 해야지만 운영이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식당이 유색인종을 고용하고 또 이민자를 고용을 하고 특히 서브하지 않는 그런 그 뒤에 이제 그 백업이라든가 아니면 프론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민자나 유색인종을 많이 고용을 했고 그리고 식당에서의 성희롱, 성폭행도 널리 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앤드류 쿠머 뉴욕 주지사가 아직도 관련 이슈로 뉴욕 주민에게 저를 좀 믿어주세요 하는 형태로 리자인 한다는 사임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지만 지금 기재가 되지 않고요. 저는 이 하는 내용을 하고 정확하게는 또 광고 들으신 뒤에 저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임한다는 건데 이분도 얘기를 합니다. 식당에서도 성희롱, 성폭행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일과 인생에 있어서의 균형이 전혀 없이 그렇게 아주 나쁜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엔드 식당에서 아주 비싸게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그 같은 나쁜 환경은 더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환경과 성폭행, 성희롱까지도 견뎌내야지 이력서에 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름이 잘 알려진 하이엔드 식당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하는 것을 쓰기 위해서 그것을 다 참고 있었다는 겁니다. 더 큰 희생이 요구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유명한 셰프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뭐 이렇게 멋지게 하면 뭐 그 밖에 평소의 성격이라든가 다른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은 또 다 가려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가 다시 오픈을 해서 식당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은 단순히 실업수당을 길게 연방정부에서 주기 때문은 아니라고 이분은 단정 짓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이유는 많은 식당 직원이 가족을 돌보는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의 시간을 실업수당이 나오는 동안에 가졌던 그 같은 기회 경험으로 내가 그렇게 학대당하면서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저임금으로 앞으로도 한참 일을 해야지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웰빙이라는 것을 식당 종업원들이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학대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데에 있어서의 안전 불감증, 부엌이나 다이닝룸에서 전부 일어났던 일들을 식당 종업원들이 반추하면서 내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야지 되는가? 말아야지 되는가?를 지금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식당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종업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안전 상태를 돌보고 많은 기업은 지금 9월 달까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했지만 식당은 그럴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커스터머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맞추려면 과거에 그렇게 힘들게 일을 했던 아주 싼 값의 식당이거나 하이엔드 식당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런 직원들을 돌아오게 하려면 그러면 뭔가의 그 식당 주인이 변해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델타 바이러스 이전에도 팬데믹 이전에도 식당에서는 거리두기를 하기를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직원들이 일했다는 거죠. 특히 부엌 같은 경우는 땀 흘리면서 거리두기를 어떻게 합니까? 테이블을 몇 개를 더 놓지 식당을 더 넓게 짓는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고 디자인 자체가 부엌을 실제 거리두기를 하기보다는 작게 디자인을 했다는 거죠. 식당 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과 접촉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는 식당이라는 것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팬데믹 기간 중에 1년 6개월 정도를 이렇게 사회생활 같은 것을 안 했던 사람이 그 사이에 분노 지수도 높아지고 굉장히 무례해져서 요즘에 식당에 가는 사람도 항공기에 타는 손님과 마찬가지로 무례함이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실업수당이라는 것은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첫 번째 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또 많은 스태프들에게 돈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장기적으로 식당업에서 이제는 팬데믹 이전에는 그랬는데 이후에는 성공하려면 계속 그 일 잘하는 분들을 성품 좋은 분들을 같이 그분들과 함께 가려면 그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일하는 환경 문화, 집일도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프면 쉴 수 있고 하는 문화를 만들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오너가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스텝을 늘리고 또 직원들이 어려울 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멘토링도 하고 직원을 지지하고 저 오늘 아파서 못 가겠는데요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떠한 집에 일이 있을 때 이머전시로 그 집에 집중할 수 있는 융통성을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직원이 많아야지 되겠죠. 말하자면 보조교사가 있는 것처럼 백업 시스템이 식당에도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식당 주인이 이걸 해줘야지 된다는 건데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많은 그 식당 주인들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먼 나라,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식당 주인이었고 셰프였었던 이분이 호프만이라는 분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식당 주인이 그런 정도의 그 환경을 마련을 하려면 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야지 됩니다. 손님들께서 받쳐 주셔야지 됩니다. 임금 인상 그리고 일하는 환경을 좋게 하려면 돈을 더 많이 내고 음식을 드셔야지 됩니다. 그 같은 식당 종업원들이 돌아오게 해서 나도 식당에 자주 갈 수 있게 되려면 그 같은 그 정도의 그 음식값 인상은 받아들이셔야지 됩니다. 그것은 밸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덜 자주 식당에 가시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본인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Farm to Table Movement의 선구자로서 그 Farm to Table이라는 게 정말 올게닉으로 잘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게 많잖아요. 깨끗하게 집에 딱 그 ready to eat이라든가 아니면 ready to cook 상태로 배달을 하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또 그 선구자로서 일해 보니까 정말로 좋은 것을 딱 그 손님들에게 ready to eat 내지 ready to cook 하게 가져다 드리면 손님들이 기꺼이 페이를 하시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식당에 10번 가시던 것을 7번만 가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식당은 오히려 일주일에 7일을 오픈하면서 식당 주인이나 종업원이나 너무 힘들게 일하는데 거기서 조금 벗어나서 일주일에 닷새 일하고 음식값 올리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호프만 씨의 얘기가 얼마나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친절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 이것이 곧 접시에 반영되기는 힘들지만 많은 손님들이 커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커피 싼 것만 찾다가 나중에는 이 커피를 따는 아이들이 노동력 착취로 딴다면 내가 값을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이 그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 그 커피 빈까지 만들어지는 그런 그 무역 거래까지 만들어져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내가 사 마시겠어.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게 커피하우스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식당, 음식을 파는 식당에도 이러한 공정거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문화, 일터 문화, 식당 문화가 착취 문화가 아닌 것으로 될 것인가? 그렇게 해야지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답은 오너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런데 오너가 하려면 손님이 조금 식당 음식값을 더 내고 해야지 된다. 라는 얘기.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이 그냥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편리하게 먹는 게 아니라 좀 스페셜하게 집에서는 먹지 못한 것을 먹는다던가, 자주는 못하지만 전보다 횟수는 줄이더라도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 정도로 집에서 밥 먹는 것을 하는 것, 이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식당의 문화가 건전하게 앞으로도 이어지기 힘들다 하는 게 바로 피터 호프만 씨, 본인이 요리사였고 식당 주인이었고 지금은 음식 문화에서 또 다른 선구자적인 일을 하고 있는 분의 얘기입니다. 얼마나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공감이 됐거든요. 이렇게 인생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기보다도 한 시간에 오늘의 미국이라는 오늘의 그 사람이라면 인생, 짧은 인생이, 두 번째 제가 다른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앤드류 쿠머 주지사가 제가 오피스에서 일을 시작할 때보다 그 사이에 몇 분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방송을 하는 동안 그 연설의 분위기가 점점 가다가 결국은 앞으로 14일 안에 본인은 사임하겠다 하는 것으로 갔거든요. 그러니 잠시 뒤에 이 뉴스부터 전해드릴 수밖에 없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한 15분 조금 더 됐겠네요. 앤드류 쿠머 주지사가 연설을 했는데 제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헤드라인 하기 전까지의 그의 연설 내용은 나는 무고하다 하는 것이었거든요. 뉴욕 검사의 11명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나의 그 변호사가 여러 가지 그 뉴욕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것들도 분석하고 한 결과 그것은 법적으로 성희롱, 뭐 성적인 어떤 그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앤드류 쿠모의 지금까지의 쭉 그 정치적인 그 역정, 그 터프함, 그런 것을 그대로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식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동안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뉴욕 그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영광이지만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사임하겠다 하고 14일 안에 지금 그 사임을 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 가지가 변하죠. 뉴욕에서 최초로 여자 주지사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선거를 치르겠지만 일단은 그 부지사가 주지사 자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캐티 호컬 이름 발음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호컬이라고 하죠. 캐티 호컬, 그 지금 부지사가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주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잖아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첫 번째 부지사가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첫 번째 그 또
뉴욕 시의 시장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Thank you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God bles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63살이거든요. 그야말로 영광에서 폭락한 그런 케이스인데 아버지 마리오 쿠모의 그 영광에서 뭐 뉴욕에 가면 마리오 쿠모 다리도 있고 하는데 아들은 정말 며칠 전에 시사 만평 보니까 아버지는 그 똑같은 쿠모인데 다리 그 이름이 있고 아들은 그 터널 그 안으로 지하로 들어간다. 성 스캔들 때문에 이런 시사만평까지 나왔던 거죠. 그래서 2020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되고 나서 시작되고 나서 이 조 바이든 당시는 그 예비 선거에서 굉장히 헤매고 있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핏 브리저지 같은 지금 이제 그 교통부 장관이죠. 젊은 아직 40세도 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 굉장히 밀리고 또 저 사람에게 밀리고 했다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흑인들의 표를 딱 그 받으면서 예비선거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 조 바이든 그 지금은 대통령입니다만 형편없는 지지율 사이에서 비틀거리고 있을 때 앤드류 쿠모 주지사가 코비드 19을 굉장히 잘 대응을 했기 때문에 차라리 저 사람을 민주당 대선으로 나가게 해서 대통령을 만들면 좋겠어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결국은 이렇게 완전히 그 다이너스티에서 민주당 다이너스티에서 그 다운폴로 크게 그 추락하고 만 케이스인데 주지사가 되기 전에는 뉴욕의 검사였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었죠. 그리고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시절에 장관을 지냈었습니다. 그 당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지냈었는데 참 묘한 거죠. 공화당보다도 민주당에서 더 많이 물러나라. 바이든 대통령도 물러나야 된다. 상원 하원 지도자도 전부 물러나야지 된다. 이게 이제 시대와 미투 무브먼트라는 시대와 또 민주당의 개념, 민주당의 뭐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여성들을 그 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앤드류 쿠모 같은 이탈리아계의 터프한 정치인이 뉴욕의 그 터프한 곳에서 정치 뼈를 그 키워온 앤드류 쿠모가 이렇게 사임하게 되는 것은 곧 하늘을 우러러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늘 연설 제가 다 들어보진 못했어요. 방송하느라고 했지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면은 이렇게 물러나지는 않았으리라 상식적인 추정해 봅니다. 이리하여 14일 안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뉴욕주에서 최초로 캐티 호컬이라는 여성 주지사가 탄생하게 되는 미국의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오늘 탑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감염자 늘어나고 그런데 처음과 달라지죠. 감염자가 늘어나도 그 감염 대상과 감염 지역이 달라집니다. 그 지역은 백신 접종을 안 받은 지역, 지금은 어린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비율이 점점 그 많아지고 대처 방안이 미국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송한 지도 오래됐는데 그런데 그 주정부 로컬 정부에서 가끔 뭐 연방 정부에 반대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50개 주에서 개성이 있는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지사의 어떠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로컬 정부나 로컬 정부까지도 안 가고 교육감들이 안 지킬 거야 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주의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작은 정부는 따라야지 되는데 그건 법을 어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러느냐? 생명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지사가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육부에서 어린이들의 생명에 마스크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쓰게 할 것이다. 이게 미국에서 보지 못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지금 2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하루 감염자가 평균 1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를 포함한 10개가 넘는 주 지금 병상이 부족하거든요. 알칸소 중환자 침대 8개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텍사스주요? 다른 주에서 간호사들 수입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포트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알칸소 주지사는 그래도 내가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에 그건 법의 주에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 법안에 서명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모님들이 백투스쿨 되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아이가 델타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잖아요. 갑자기 글자가 왜 그렇게 커졌습니까? 제가 도저히 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계속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은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주지사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아이들 쓰지 말라고 하는 주가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가 지금 교육부가 우리는 안 듣겠다. 주지사의 얘기를 듣지 않겠다.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마이애미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교육감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중요한 인물이 내가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들 봉급을 주지 않겠다. 결국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사한 방법이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안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 교육부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 학생들 마스크 쓰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텍사스주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스와 어스틴, 텍사스주에서 학생들 가장 많은 곳이겠죠. 이것도 학생, 교사, 방문객 마스크 착용해야지 된다. 이번 주부터. 휴스턴도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목요일에 투표를 한다고 하니까. 주정부는 주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의 안전은 개인과 부모의 책임이지 주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또 정부의 책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텍사스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병원에 주지사가 그 똑같은 말을 하는 주지사가 병원에 웬만한 수술은 연기해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상이 모자라니까 간호사를 수입한다니까요. 임포트 한다니까요. 다른 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공립학교와 여러 가지 뭐 본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나아가서 텍사스 주지사는 의회에서 법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국과 소아과 협회는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 학생들까지 올가을에 개학하면 마스크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달라스 모닝 뉴스가 사설을 썼습니다. 주지사가 아니라 이 케이스는 교육부가 결정을 해야지 된다. 학생들 학교에 보내야지 되는데 더 이상 뭐 리모트 가르치는 것 할 수 없는데 성공적으로 하려면 마스크 쓰기 해야지 되고 주지사가 현실을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라스 교육감이 지금 공개적으로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거부를 하고 있는데 원래 법을 어기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달라스 교육감 마이클 히노호사 교육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물론 주지사도 민주적으로 선출됐지만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법이 정말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생명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감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월스도 마찬가지 그 발표를 했고요. 많은 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겁나하면은 그러면 학교를 또 보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아이들이 배우는 것 못하죠. 소셜 스킬 같은 것도 없어지죠. 사람들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그 상태에 맞게 달라스, 어스틴, 뭐 휴스턴 이런 데는 도시이기 때문에 감염률이 아주 높은 게 당연하겠죠. 그곳의 교육부에 맡겨야지 되고 그리고 주지사는 오히려 어떠한 감염 같은 것을 철저히 추적을 해야지 된다 하면서 달라스 모닝 뉴스가 이 사설에서 주지사가 어쩌면 주지사의 권한으로 테스트 같은 것을 적게 해서 감염자가 실제보다 적게 나오는 것을 원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에서 이런 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로
주지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텍사스에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 엄청 크다. 그러나 숫자로 보면은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지금 자녀의 건강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라면서 잘못된 리더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서는 안 되고 훌륭한 리더는 모든 사실을 직시하고 상황에 기초해서 결정을 해야지 된다. 어제 주지사가 이런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도 다른 주에서 수입한다고 하고 아주 급한 수술 아니면 수술도 다 멈춰 달라고 하고 하는데 왜 학교의 학생들 마스크 쓰는 것만 안 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교사가 아니라 교육감 등 이제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면은 봉급을 동결한다고. 나중에 주긴 주겠죠. 일단 안 준다는 거예요. 주지사가 내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 마이애미 헤럴드에 어떤 오피니언이 실렸냐면요. 멜린다 헤네버거라는 이분은 더 스타라는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에 있는 캔사스가 아니라 미주리주의 캔사스 시티의 더 스타라는 신문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이기도 하고 뭐 직접 그 편집 글도 써서 지난해에도 그 퓨리처상의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면 지난 18개월 동안 최악의 주지사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과연 최악의 이 전시 팬데믹이라는 전쟁 당시의 주지사는 누구인가? 친구들과 함께 뭐 여러 군데 친구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분이 저널리스트로서 해서 미주리주의 또 이제 미주리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미주리주의 마이크 팔슨 주지사가 최악이라는 사람들이 많았다.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4월 달 이후에도 셧다운을 전혀 안 한 몇 개 주의 하나에 포함되고 그리고 나서 억지로 그 락다운을 했는데도 마스크는 개인의 자유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는 것을 정치화하고 있어. 안 쓸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은 7월 말쯤 돼서 한창일 때 학교에 가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아이들이 병원에 가고 있잖아요. 걸려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른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백신 그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고 코비드에 관해서 그게 심하다는 것을 선전하는 주요 미디어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미주리주의 병원 관계자들이 백신 맞으라고 권고한다고 비난한 주지사. 그러니까 미주리주의 마이크 펄슨 주지사가 최악의 주지사가 돼야지 된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텍사스의 이 그레이그 에버트는 정말 더한 경쟁자일 수도 있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텍사스에서 퍼지는 것이 이민자 탓이다라고 엉뚱한 대로 돌렸고 사우스다코타의 그 크리스티 노엠 주지사도 백신 접종을 권하지 않고 지난주에도 사우스다코타에서 아주 큰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수십만 명이 가는. 그리고 아이오와주의 킴 레이놀즈 주지사도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금지 뭐 이런 것이요. 뭐 마스크를 안 쓰고 좋아라 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고 뭐 플로리다에 그런데도 이 가운데서 으뜸은 플로리다주의 론 디센티스 주지사다. 뭐 자신의 그 선거 캠프에서 뭐 일을 하고 하면서 아니 마스크를 쓰고 어떻게 맥주를 마셔 하면서 앤토니 파우치 박사를 비난하는 티셔츠도 막 팔고 해서 결국은 이 가운데 으뜸은 뭐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앞에 제가 중간중간 조금 시간 관계상 뺐는데 어떻게 팬데믹이 지금까지 흘러왔는가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오피니언에는요. 멜라니아 헤네버거라는 분의 오피니언에는 그리고 또 최악의 주지사는 좀 전에 사임한다고 발표를 했던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붕 떴어요. 팬데믹 얘기 쭉 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앞에 뉴스 전해드렸고 해서 뺐습니다. 지금 팬데믹은 결국은 살고 계시는 지역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고요.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갑자기 그 앤드류 쿠모가 사임한다고 발표를 해서 주지사 자리에서 많은 뉴스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데 오늘 그 연방 상원에서 투표를 해서 기간 산업안이 이제 통과됐고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와는 또 별도로 민주당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이것은 이제 뭐 60표가 아니라 50표 과반수만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만 해서 이렇게 해서 투표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경기부양책도 그랬고 여러분들께서 체크 지급받으신 그 안이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 하는 건데 이 3조 5천억 달러는 뭐 민주당 50명만으로 통과될 수 있죠. 2년제 등록금 면제해주고 무료 킨더가든, 메디케어 커버리지도 확장하고 덴탈하고 시력까지 포함을 해서요. 또 차일드 케어, 나이 드신 분들도 케어해주고 기후변화에도 돈도 좀 쓰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쓰는데 이 안은 어디서 그럼 돈을 이 3조 5천억 달러를 만드느냐. 기업 세금, 또 부자, 물론 계속 바이든 행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소득이 40만 달러 그 미만인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금 올리는 것 안 하겠다 했고요. 이 세금에서 충당하겠다 하는데 저는 3조 5천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왜 기간산업안 같은 것도 처음에 많이 책정해 놓고 협상하면서 이렇게 낮추잖아요. 많이 작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민주당만 할 수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온건한 민주당이 있고 결국은 그 급진적인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온건한 민주당과 급진적인 민주당 사이에서 이 조절이 되겠죠. 해서 액수가 3조 5천억 달러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을 뭐 지금까지 흐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거의 60년 만에 1960년대 이후에 최대의 사회 안전망 확장이 되는 건데요. 왜 60년대 영화를 보면은 무슨 great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great자가 붙는 것 가운데 하나가 great society잖아요. great society가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그 안전망을 만들어서 약한 사람을 보호한다 하는 것이 60년대에 굉장히 다져졌죠. 뭐 민권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재정과 연관된 것으로나 그때 이후에 이번이 최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미니언 그 시스템,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죠. 정확한 회사 이름이 투표 기계. 그 회사가 3월이었던가요? 박스를 고소했었던 때가 맞군요. 박스 뉴스를 고소했죠. 그리고 루돌프 줄리안이라든가 또 다른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고소를 했는데 근거 없이 이 기계를 조작을 해서 바이든을 당선시키려고 했다던가, 그러니까 기계 조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회사의 평판. 그리고 나서 공화당에서 이 회사 시스템을 다음에 쓰지 않기로 한 것도 있고 해서 결국은 가짜를 한다. 원 아메리칸 네트워크, 뉴스맥스, 요즘엔 거의 또 이제 들리지도 않죠. 그런 매체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그런 뉴스를 보면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 아메리칸 네트워크와 뉴스맥스 그리고 페이트릭 브레인이라고 이분은 그 오버스톡의 전 CEO였는데 오버스톡에서 뭔가 물건이 남아서 싸게 파는 그런 웹사이트 있잖아요.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 이렇게 16억 달러 이상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짜를 퍼뜨려서 있지 않은 사실로 도미니언 그 보팅 시스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내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얘기한 것을 광고 나가신 동안에 조금 더 봤더니 이 상황이 나는 죄가 없는데 결백한데 여성들에게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상황이 나쁘니까 최대한 이 뉴욕 주민에게 베스트 웨이를 주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정부를 빨리 이것으로 싸우지 않고 원래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때가 아니냐 이런 얘기했고요. 이렇게 해서 네 번까지는 안 되네요. 아버지도 3선 했고 마리오 쿠모도 이 앤드류 쿠모도 지금 3선하고 4선 선거에 나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하나의 소리끼리 열렸을 때
그 하나의 길로 두 개가 가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리샘이 터졌을 때의 정상적인 소리, 아름다움은 그런 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네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인간의 습관이 얼마나 빨리 바뀔 수 있는가. 물론 팬데믹 이전에도 쇼핑몰이 문을 닫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쇼핑몰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 또 뭐 학원 비슷하게 뭔가를 강습하는 체육시설도 있었고 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는 사람들의 그 쇼핑 습관이 너무 빨리 온라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 자라나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어린이들은 전부 성인이 됐어도 어린 시절에 우리 로컬 동네에 있는 백화점에서의 추억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상표의 옷들이 있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거기서 다 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갭, 뭐 H&M, 뭐 이런 것 있죠. 등등 해서. 그래서 뭐 JC펜이라든가 브룩스 브라더스라든가 다 파산을 했고 스토어들 문을 많이 닫았는데 2020년도에 12,000군데가 문을 닫았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 코스타 그룹이 집계를 한 그런 결과인데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몰에서 쇼핑몰에서 백신 접종을 시킨다던가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이것도 미래를 예측해 보면은요 살아있는 그런 몰은 살아남는답니다. 대신에 이제 동네에 한 개나 두 개, A 플러스, A 더블 플러스 이 정도 이것도 결국은 그 빈부의 차이라는 거거든요. 해서 제일 먼저 좀 싼 물건 파는 데부터 정리가 되고 아직도 뭐 비싸고 좋은 물건을 파는 그런 곳에 다시 사람들이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뭔가가 미리 계획을 하셔야지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몰이 살아남을 것인가, 살아남지 않을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적어도 봐야지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데요. 플로리다주에서 지난번에 콘도가 붕괴돼서 시신이 확인된 사람들 사망이 94명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쭉 조사를 해서 한 군데 콘도 지금 문 닫아라 대피해라 명령 내려졌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